때리면 안 돼요? 흔들려? 이거 흔들린다니까. 이상한 사람이야. 이상한 사람이야. 아베 같아요. 봐봐. 제가 지킬게요. 고마워요. 네. 자, 보자. 1-3. 자, 농도 뭐 우리말로 표현을 하자면 뭐 진하기겠죠. 그걸 영어로 concentration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영어 단어로 concentrate가 집중이란 뜻이죠, 그렇죠? 집중. 그러면 집중돼 있다는 얘기는 어디에 뭐 퍼져 있는 게 아니고 모여 있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결국 모여 있는 정도를 뜻하는 말일 수 있으니 농도란 뜻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농도가 사실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데, 근데 재밌는 건 이 농도는 몰 분율의 여러 가지 표현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지금 하려고 하는 농도라는 말은 가장 근본적으로 농도의 가장 근본은 바로 몰 분율이에요. 몰 분율. 그러니까 몰 분율 한 가지만 있어도 모든 농도를 다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몰 분율 한 가지만 쓰게 될 경우 수식 전개가 조금 불편해질 수 있어서,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다양한 표현들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농도는 몰 분율이에요. 그렇죠? 몰 분율. 그걸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뭐냐면 표현을 한 걸, 그걸 우리가 농도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농도의 여러 가지 것 중에 그냥 뭐 수능 화학 원투 정도에서 다루는 거 세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퍼센트 백분율. 퍼센트 백분율. 자, 이 뭐냐? 방금 민강이 앉아 누가 그랬죠? 방금 누가 민강이 앉아 그랬죠? 성민? 성빈? 뭐라고? 성빈? 그래요? 야, 이게 화났나 보다. 네, 얼마나 화났으면 좀 자라 뭐 이러네. 자, 어쨌건 자 보자. 자, 퍼센트 백분율. 자, 이건 뭐냐면 바로 봐. 용액의 질량 분의 용질의 질량. 바로 뭐라고? 근데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질량 백분입니다. 질량 백분율.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그래서 퍼센트 백분율 혹은 퍼센트 농도 뭐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을 쓰는데, 농도. 그래서 요 곱하기 100. 이렇게 퍼센트 백분율을 보통 표현합니다. 보통. 근데 필요할 경우는 얘를 부피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이 아니라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부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럼 필요하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만약 그게 원하면 언급이 있겠죠. 그럼 지시를 하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거고요. 그게 없으면 보통 이렇게. 근데 재밌는 건 얘는 이제 수능에서는 무조건 퍼센트 농도는 이걸 뜻합니다. 그러면 필요할 경우, 이게 언제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술 도수 표시할 때 이 부피 퍼센트를 씁니다. 술 도수 표현할 때. 술 도수.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이거죠. 뭐 소주가 대략 퍼센트가 20%라고 하거든요. 소주가 20%. 그럼 이제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이제 술 부피 분의 그 안에 들어있는 알코올 부피가 되는 거죠. 그게 20%가 되는 거. 그럼 술이라고 하는 것에 부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안에 들어있는 알코올만의 부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도수로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피비로 표현하는 퍼센트 배분율은 흔치 않아요. 거의 요 정도만 사용하기 때문에 학술적이거나 아니면 시험 문제에서는 무조건 질량 퍼센트. 알겠죠? 그래서 부피 퍼센트 쓰는 거는 특별한 산업에서만 그렇게 쓰는 거고 학술적으로는 뭐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질량 퍼센트도 학술적으로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전혀 의미가 없는데 그냥 수능에서만 의미가 있는 어떤 농도 단위다. 라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됐고. 정의만 알면 돼요. 두 번째. 자, 원래 영어 표현으로는 몰 rarity예요. 몰 rarity. 자, 몰 rarity. 우리말 번역은? 이걸 우리말로 몰 농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 몰 rarity는 바로 우선 첫 번째 정의가 이렇게 용액 부피 분의 용질 모르수 이거로 몰 농도를 정의합니다. 그냥 몰 농도 이렇게 쓰자. 몰 농도. 이때 이제 몰 농도가 중요한 게 단위인데 그 기본 단위가 1 쓰고 대문자 M 이렇게 씁니다. 대문자 M. 그럼 1 대문자 M 이것의 의미가 뭐다? 용액 부피 1리터에 대해 용질 몰수 1몰가 있을 때의 의미를 우리가 1M이라고 쓰고 읽을 때도 그냥 편의상 몰 이렇게 읽습니다. 이것도 몰인데 이것도 몰이라서 그냥 뭘 얘기하는 건지 그냥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돼요. 무슨 말 알겠죠? 발음이 얘하고 발음이 같아서 이게 조금 혼용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럼 지금 하는 몰이 개수 몰수인지 농도 몰수인지를 들을 때 잘 알아들어야 돼요. 무슨 말 알겠죠? 발음이 같아서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저렇게 정의되는 것을 바로 보다 몰 rarity 아시겠죠? 자, 의미는 뭐 용액 부피분의 용질 몰수 하겠죠? 이렇게 된다는 거. 자, 그다음 세 번째는 몰 relati라고 하는 게 있어요. 몰 relati. 자, 한번 바로 한번 해볼까요? 자, 위에 거부터 몰 relati 시작. 얘는 몰 relati. 그렇죠? 발음이 묘한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구분이 될 텐데, 이게 이제 네이티브가 아니면 방금 우리 해봐서 알겠지만 뭐 막 하다 보면 구분이 돼요. 발음 막 하다 보면 구분이 되는데 이게 처음에 들을 때 좀 얄딱거리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우리나라 이제 초창기 이제 화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번역했느냐? 바로 몰 랄 농도. 저 유튜버 중에 랄랄이 있죠. 랄랄하는 유튜버가 있는데 여자 유튜버가 있는데 하여튼 그 몰 랄랄랄 농도 알겠죠? 하여튼 그러다. 랄로라는 사람도 있어요? 랄로가 누구예요? 남자 여자요? 김에 사는 슬픈 눈의 주인공. 랄로라는 사람이 있다고요? 한번 찾아봐야겠다. 그래 주로 무슨 얘기를 하는데요? 코인하고 그래서 뭐 올랐다 좋아하고 떨어졌다 슬퍼하고 막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참 그런 그런 일상의 그런 얘기들이 그런 이렇게 경제적 가치를 갖게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유튜버들 하는 얘기들 보면 물론 그 되게 중요한 정보들도 때로는 있을 수 있지만 사실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이래 또 참 그 경제적 가치를 보이고 하여튼 그런 의미를 갖게 참 이 세상이 이럴 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참 세상이 참 희한하게 바뀌고 있네요. 자, anyway, 자 몰랄롱도 첫 번째 L. 자, 그럼 이제 이 몰랄롱도는 뭐 용매 질량 분의 용질 모르스 여러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재밌게도 몰롱도 몰랄롱도 모두 용질 몰수인 건 똑같거든요. 용질 몰수인 건 똑같은데 이게 몰롱도는 용액의 부피를 얘기하는 거고요. 몰랄롱도는 보이다시피 누구? 용매의 질량을 얘기하는 것이다. 좀 묘하다. 그러면 이렇게 정의하는 저런 농도들에는 무슨 딱히 특별한 물리적인 의미가 있다 없다? 전혀 없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다 무엇의 자식들이다? 몰 분율의 자식들입니다. 몰 분율을 조금 근사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다양하게 하느냐?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면 어떤 상황에서 수식을 전개하기 편해서 이런 여러 가지 농도들을 정의해서 쓰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그냥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 정의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제 몰랄러티의 기본 단위가 1몰인 것처럼 몰랄러티에도 기본 단위가 있겠죠? 그 몰랄러티의 기본 단위는 바로 1kg 1몰 per kg입니다. 1몰 per kg. 그래서 용매의 질량을 킬로그램 그리고 용질 몰수를 몰이라고 할 때 용매 1kg 안에 들어있는 용질 1몰을 몰랄러티의 기본 단위로 둡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이게 놀라웠게도 얘를 1이라고 쓰고 소문자 m으로 쓰기도 하거든요. 미터랑 헷갈려. 그렇죠. 헷갈릴 수 있죠. 그래서 쓸 때 어떻게 쓰냐면 얘를 이탈릭체로 써요. 이렇게 이탈릭체로.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딱 정자로 쓰는 걸 이걸 로만체라고 하죠. 로만체 알아요? 영어 알파벳 쓸 때 딱 꼿꼿이 서 있는 체. 그걸 로만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얘를 이렇게 그러니까 끼우뚱하게 쓰는 걸 뭐라고 해? 이걸 이탈릭체 라고 해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1m 할 때는 로만체로 써요? 이탈릭체로 써요? 로만체로 쓰거든요. 꼿꼿이 서 있는 걸로. 미터 할 때는 알겠죠? 근데 1몰랄롱도 할 때는 이렇게 이탈릭체로 쓰는 거야. 방금 저기 우리 민간이가 이게 얘기했던 거는 헷갈릴 수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지. 근데 이게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바로 얘는 only in the 수능에서만 이런 식의 표현을 써요. 전 세계 어디도 저런 표현 쓰지 않습니다. 오직 대한민국의 수능 입시 체계에서만 저렇게 축약해서 사용합니다. 그냥 학술적으로는 1몰/리터를 사용합니다. 1몰은 그냥 공식 단위거든요. 이건 공식 단위인데 이건 공식 단위가 아닙니다. 전 세계 어디서 쓰지 않습니다. 오직 수능에서만 씁니다. 그러니까 오직 수능에서만 쓰는 이런 단위 이런 거 사실은 이런 거 좋은 거예요. 쓸데가 없는 거예요. 쓸데가 없는 거예요. 쓸데가 없지만
한국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그렇죠?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뭐 하여튼 그렇다. 알겠죠? 예? 그렇다. 그래서 이런 농도.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는 있는데 이 세 가지가 가장 유명하다. 자, 그럼 관계에서 연습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여러분 연습 문제 좋아하잖아. 그지? 어제 저도 프린트 받는 거 좋아하는데 프린트 왜 없는데요? 안 주셨어요. 유심 인간이 왜 프린트도 없는 거예요? 누군가 자기를 되게 싫어하나 보다. 아 정말 정말. 어? 줄까요 말까요? 주세요. 500원. 아 이상한 녀석. 자 보자. 자 거기 첫 페이지에 연습 문제 1. 연습 문제 뭐? 1. 자 이 한번 내가 칠판에 정리하는 동안 브레인스토밍 해봅시다. 시작. 아이고. 자, 나 풀었어요. 뭐 크게 어려운 거 아니죠. 그냥 뭐 방금 나온 거 그냥 그대로 그냥 정의 그대로 대입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타입의 문제가 수능에 억수로 나오고요. 창원과학고나 경남과학고의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 무조건 하나 나옵니다. 그죠? 한 개는 나옵니다. 한 개는 그죠? 내가 봤을 땐 그냥 뭐 빵점 방지용 정도라 그죠? 네, 그래서 계산 실수만 안 하면 무조건 맞출 수 있는 걸로 100% 나옵니다. 한 개씩 나온다. 한 개씩 알겠죠? 더도 덜도 말고. X 뭐요? X4가 뭐요? X4 그래요 민강아. 그래. 자 보자. 왜 그러세요? 어? 귀여워서 그래. 귀여워서. 아유 귀여워. 아유 귀여워. 어? 이거 좀 인간이? 그 네. 인간의 눈빛이었는데. 아니에요. 귀여워서. 네. 보자. 네. 보자. 네. 아. 드립도 재미없는 거 받아주면 안 되잖아요. 무슨 말이죠? 네, 하여튼 네. 재밌는 건 받아줄 수 있지. 근데 하여튼 아 그렇죠. 네, 재미없는 것까지 받아줄 수는 없어요. 자 보자. 자 보자. 꼭 끼고 가야. 좋아. 네. 좋아. 자 보자. 자, 뭐 어떤 거냐면 포도당 18g하고 물 82g을 섞었어요. 이때 그 물은 당연히 우리 보통 25도씨에서 상태가 뭐예요? 액체잖아요.
포도당 무슨 상태예요? 제 고체입니다. 그게 녹았어요. 예, 포도당은 그 상온에서 상태가 고체라는 거겠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포도당이 이제 고체인데 그냥 하얀 가루입니다. 하얀 가루.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는 육안으로 보자면 설탕이랑 비슷해요. 설탕이 비슷한데 좀 다른 점은 분자적 측면에서 봤을 때 포도당 분자가 몇 개 엉겨 있는 게 설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뭐 먹었을 때 맛은 뭐 비슷해요. 뭐 비슷한데, 달달해요. 예, 달달해. 예, 달달해. 알겠니? 예, 달달해.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그 설탕이 이제 허연 가루잖아. 설탕이 하얀 가루잖아요. 그것처럼 포도당도 허연 가루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물에 넣으면 어떻게 아주 잘 녹아, 아주 잘 녹아. 그럼 그걸 뭐가 되는 거야? 물에 녹았으니 포도당 수용액 이렇게 될 거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주어져 있는 이것에 대해서 기역, 니은, 디귿을 해결해라 뭐 이런 거죠. 자, 퍼센트 농도 뭐분의 뭐? 바로 용액 질량 분의 용질 질량. 아시겠죠? 자, 그럼 지금 용액 질량이 어떻게 돼요? 전체 질량은 18에다가 82g을 섞었으니까 수용액은 전체 100g이 되겠죠. 맞나요? 그러면 용액 질량 자리에다가는 100g. 용질 질량 자리에다가는 용질이 그럼 지금 여기 잘 보세요. 포도나고 물 중 어느 쪽에 양이 더 많고 더 적어요? 이게 적고 이게 많죠. 그럼 이때 누가 용질이고 누가 용매겠어요? 얘가 용질이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18 해가지고 퍼센트로 바꾸면은 18%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겠네요. 됐죠? 자, 그다음 자, X라고 쓴 건 몰 분율을 뜻하죠. 그러면 저 둘이 섞여 있을 때 몰 분율이니까 포도당 몰수의 물 몰수 분의 포도당 몰수비 이렇게 표현하는 게 바로 몰 분율이죠. 그러면 저기 섞여 있는 포도당하고 물의 몰수를 알아야 되는 게 관건인데,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르수는 뭐를 뭐로 나누면 구할 수 있죠? 질량을 분자량. 그렇죠. 어우, 대단해요. 바로 이제 질량을 모르질량으로 나눠주면 바로 몰수가 나오죠. 그래서 질량의 기본 단위는 뭐예요? g이고요. 몰 질량의 기본 단위는 그램 퍼 몰. 그럼 위에서 나누면 이게 몰 이렇게 나누면 되니까 질량을 몰 질량으로 나눈다. 자, 그럼 이때 포도당의 질량 몇 그램? 18g over 포도당의 몰 질량이 있겠지. 그게 문제에 뭐라고 나와 있어? 180으로 나와 있는 거야. 180이라고 숫자만 나와 있고요. 뒤에 단위를 그램 퍼 몰을 붙여 쓰시면 되죠. 알겠죠? 그럼 여기다가 180g 퍼 몰 하면 그게 바로 포도당의 모르스. 다음 더하기 물의 질량은 82g 그리고 물의 분자량은 18g per mol 분의 포도당이니까 그래서 18 over 180g per mol 이렇게 되겠네요. 알겠죠? 그래서 열심히 계산을 하면 대충 값이 어떻게 나오지? 계산하면 대충 어느 정도야? 자, 계산해 보세요. 얼마 나와요? 계산기에다가 해봐요, 빨리. 네. 계산해 보세요. 얼마 나와요? 419분의 9. 419분의 9예요? 9. 좋아요, 좋아요. 그 소수로 바꾸면? 어느 정도야? 0.05보다
아 그래요? 네, 뭐 0.05보다 작다. 됐죠? 됐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80이 들어가 있어요. 아, 그런가요? 이야, 대단하다 민간이. 어? 오, 이게 왜 울어요? 어? 그래, 하여튼 그렇다. 그래, 민간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지금 슬퍼서 우는 거예요? 그래, 세계 기아 문제와 막 소말리아 너무 불쌍해. 아 진짜로 진짜 어떻게 그래? 이게 되게 그 우리 민간이 되게 인류의 적이군요. 어? 그래. 민족이야. 자, 동조. 좋습니다. 자, 자, 디귿 봅시다. 디귿. 자, 디귿은 갑자기 난데없이 거기에 물 1몰을 첨가한대요. 그죠? 자, 그럼 여기에 용액에 물 1몰을 첨가한다고 하는데 방금 물의 몰 질량이 18g/몰이니까 1g 1몰이라고 하면 18g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맞죠? 맞죠?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바로 몰 랄 농도를 어떻게 계산해 주면 되느냐? 바로 용매 질량 분의 용질 모르수. 자, 용매 질량이 얼마였죠? 0.1kg. 용매 질량이 원래 82g인데 여기에 난데없이 얼마가 더 들어온 거라고요? 18g이 들어온 거라고요. 자, 그것에 대해서 용질의 모르스, 바로 요거 용질의 모르스가 사실은 여기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계산해 주면 이 경우는 0.1 모르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이때 이제 또 몰랄 농도는 기본 단위가 용매의 경우 킬로그램을 기본 단위로 두고 있거든요. 그럼 얘를 뭐로 바꿔야 되겠어요? 킬로그램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럼 얘를 킬로그램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곱하기 킬로를 쓰는 거예요. 그냥 킬로가 필요한 킬로를 쓰는 거예요. 하지만 등호가 되려면 이 킬로를 중화할 수 있는 어떤 요소가 들어가야 되겠죠. 킬로의 뜻은 뭐예요? 킬로의 뜻은 10의 3승이잖아. 그럼 여기다가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해주면 얘하고 곱해줘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곱해줘서 1이 될 테니 등호 관계가 성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킬로가 필요하면 킬로를 붙여야겠어요? 붙이는데 그걸 1로 중화시킬 수 있는 지수를 다시 한번 곱해주면 등호를 유지한 채로 뭐냐면은 그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얘를 계산해주면 뭐가 나와요? 계산하면 아마 그래서 계산하면 1몰 퍼 킬로그램이 나오겠죠. 됐죠? 됐죠? 그래서 간단하게 풀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케이, 됐다는. 자, 그 다음 한 장 넘겨서 연습 문제 2. 연습 문제 2 찾았어요? 연습 문제 찾았어요? 자, 연습 문제 2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연습 문제 2 이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밀려 커밀. 예, 이제 ppm. 밀리언이가 1.100만 그램 중에 몇 그램? 자, 그 문제를 풀 때 그 다음 문제에서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거기 ppm이란 말이 나오죠. 찾았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풀려고 하는 건데, 자, 얘는 원래 뜻이 뭐냐면 파트 퍼 밀리옹이에요. 파트 퍼 밀리옹. 자, 밀리옹은 우리말로 100만이거든요. 지수로 쓰면 10의 6승. 파트니까 그것의 하나. 그래서 10의 6승분의 1을 그걸 ppm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얘는 10의 마이너스 6승을 뜻합니다. 그래서 ppm은 바로 10의 마이너스 6승. 뭐 지수로 이거 뭐냐면 접두사로 쓰자면 10의 마이너스 6승이니까 마이크로랑 같은 개념인 거죠. 알겠죠?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6승이 나올 경우를 그냥 그걸 축약해서 ppm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다음 거기 파트 퍼 빌리언 ppb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얘는 파트 퍼 빌리언. 그럼 얘는 뭐 10의 9승분의 1을 뜻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수로 쓰자면 10의 마이너스 9승을 ppb라고 합니다. 다른 의미는 일체 없어요. 그냥 10의 마이너스 9승을 언제 쓰는 거? 얘를 질량 퍼센트 농도에서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어떤 퍼센트? 질량 퍼센트. 알겠죠? 질량 퍼센트를 표현을 할 때 10의 마이너스 6승이 나오거나 10의 마이너스 9승이 나올 수 있는데 그걸 각각 ppm, ppb 이렇게 바꾸어 쓴다. 이런 말이지. 알겠죠? 예? 그죠? 어디 갔나? 민설? 우리 또 기절하려고 그래. 기절하려고 그래. 죽었다. 어? 민서 힘내주세요. 알겠죠? 그래. 그래. 자, 됐다. ppm은 질량으로 하는 거예요. 질량 퍼센트를 구했을 때 10의 마이너스 질량 B를 구했을 때 10의 마이너스 6승이 나타나면 ppm, 10의 마이너스 9승이 나타나는 ppb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나는 칠판을 지우고 한번 써볼게요. 8 밀리는 10의 마이너스 3승. 3승. 그렇죠? 자, 해볼까요? 자, 써봐야지. 뭐라고요? 자, 연습 문제 2. 지하수 미르도는 1g/ml.
옛날에 정관 때문에 2주 동안 학원 안 가서 공부했는데. 옛날에 몰라도 가자. 정관이 형이 저 음성 나왔어요. 약성 근데 이현수 안 오케이. 이거 쌤이 자스퍼라 했는데 난 공강이라고 그랬는데 걔만 개불 말았거든. 다 공부했어. 모르겠다. 자우실 때 있었거든. 자, 봅시다. 자, 다들 잘 풀었어요? 네. 할만하네. 자, 보자. 아무도 못하냐. 내일부터는 수업 없죠? 네. 좋겠네. 쌤 내일 수업 있어요. 없죠. 아, 고요한 바다를 봐야겠다. 재밌어요. 볼만해요. 볼만해요. 선생님이 추천해 주신 영작들을 봐야겠다. 그 우리는 뭐라고? 근데 그게 우리는 뭐야? 그 내일 우리 가족은 집에서 내일 그거 볼 거예요. 우리 학교는 어쩌고 저쩌고. 아, 네. 그게요? 네. 그게 잔인하다는데요, 엄청. 난 그런 거 좋아해요. 근데 그거 말고 그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뭐야? 넷플릭스에 있는 드라마인데 재밌습니다. 제목이 뭐라고? 그의 우리는 그해 용 그릇이요? 용 예? 네, 그해. 그해. 그때 연도에. 아, 그때 해에 뭐 우리는 그해 뭐, 우리는. 그해 우리는 뭐죠? 그 무슨 내용인데요? 뭐 추억하는 그런 거 아닐까요? 막 그때는 그랬었지 하면서. 그해 우리는 뭐 무슨 내용인데요? 이 친구한테 많이 물어보고 무슨 내용인데요? 연애요. 아, 연애. 선생님은 그거 관심 없다고. 예. 아, 그러니까 남녀간의 사랑 얘기요. 네, 승엽이가 이제 아, 그런 좀 감성 좀 있어요. 아, 그렇구나. 승엽이도 그런 또 감성이 있구나. 네. 승엽이가 매우 생물적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글로리. 그래요? 하여튼 그렇다. 그게 똑같은 드라마를 봐도 뭐 똑같은 걸 봐도 사람들마다 좋아하는 포인트가 다 다르잖아요. 나는 사실 어떤 그 영화나 드라마 이런 데서 이제 뭐 이렇게 남녀간의 사랑 이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큰 뭐 이렇게 물론 뭐 재밌죠. 뭐 나쁘진 않은데 뭐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그렇게 뭐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반면에 이제 집에 가면 이제 그거 김선아하고 정가은 그런 드라마 같은 데서 이 남녀간의 어떤 사랑이 있는 그런 장면 있잖아요. 좋아요. 그런 장면을 굉장히 또 그 소중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남녀의 사랑이 있는. 예.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또 큰 딸인 가연이는 또 뭐 그거에 대해서 나랑 또 비슷하게 좀 무덤덤한 편이거든요. 예. 그래서 큰 딸은 날 닮고 작은 딸은 이제 김선아를 닮아가지고 이게 약간 이게 포인트가 다른 거야. 그래서 우리 온 가족이 다 봤던 드라마 중에 정말 지금도 기억에 남는 드라마가 뭐 이태원 클라스였거든요. 재밌었는데. 예, 본 사람. 나는 그게 이태원 클라스가 뭐라고? 정세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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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어쨌건 성규비도 봤어 이태원 클라스? 저요? 예. 이어하고 저거는? 이어까지 보고 아니 나도 원래 그 안 볼 생각이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나처럼 40, 50대 남자들은 드라마 잘 봐요, 잘 안 봐요? 안 보죠. 나도 안 봤다가 뭐 때문에 봤었냐면 이태원 클라스가 일본에서 초 울트라 대박 히트가 났죠. 진짜요? 예. 그러니까는 오징어 게임 이전에 일본에서 가장 흥행된 드라마가 바로 그 뭐냐면 이태원 클라스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가 2018년쯤 된 것 같은데, 그때 이제 그 일본이 왜 수출 규제하고 우리나라에 막 무역 공격할 때였잖아요. 근데 일본이 우리나라에 무역 공격을 하고 수출 규제를 할 그때도
이미 우리나라의 문화가 일본을 휩쓸고 있었던 때였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 일본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그 일본이 우리한테 안 돼 이런 생각을 난 했었고 그것의 지표가 예를 들면 이태원 클라스 같은 드라마여서 내가 약간 정치적 관점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본에서 이게 인기 있었다고 해서 봤는데 아, 너무 재밌는 거야.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는 방영이 끝났고 일본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니까 한국에서는 전편을 다 볼 수 있었던 거지. 그래서 마침 케이블 TV를 보니까 전편이 다 떠 있는 거야. 한 열 몇 개 정도 있더라고 전 시리즈가. 그래갖고 이제 가족끼리 이제 2박 3일 동안 밤새서 다 봤잖아요. 그래서 가족끼리 소파에 뜨시고요. 아니 그냥 쉬는 날 쉴 때 2박 3일 동안 그거를 전 가족이 소파에 들어누워가지고 소파에서 막 폐인돼 가지고 아빠 그다음 이래갖고 이제 막 예. 그러니까 잠도 안 자고 온 가족이 그 소파에 막 뭐 어떤 상황인지 알죠? 이렇게 막 다 널브러져 가지고 자야 되는데 재민이 있고서 그다음 이래갖고 이제 2박 3일 만에 다 본 거예요. 싹 다 봤어요. 다 본 거예요. 그런데 와, 저 되게 재밌더라고요. 되게 재밌더라고.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그 나는 이제 예를 들면 어떤 뭐 이렇게 약간 뭐 진짜 드라마 전체의 이야기 아니면 이제 뭐 복수 구조 그다음에 이제 거의 복수 얘기건 복수인데 어떤 물리적 복수라기보다는 이제 뭐냐면 약간 경제적인 어떤 뭐 이렇게 사업적인 뭐 이런 복수들이 나. 그래서 그런 포인트 그다음에 이제 그 이야기의 개연성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정가연하고 김선아는 그것도 중요하지 하지만 거기서 이제 뭔가 남녀간에 거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캐릭터인 그 뭐냐면 조이서라고 하는 여자 캐릭터가 나와요. 그 사실은 그 조이서라는 캐릭터가 내가 봤을 땐 그 드라마 전체를 살려요. 그 드라마 전체에서 사실은 박세로이보다 조이서라는 캐릭터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캐릭터인데 그게 이제 김다미 배우가 맡았어요. 그래서 그 보니까 정말 연기를 잘했고 그 조이서라는 캐릭터가 정말 매력적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조이서라는 캐릭터하고 박세로이라는 캐릭터가 사랑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사실은 또 드라마의 중요한 축이죠. 이걸 이제 김선아하고 이제 그 뭐냐면 정가은이 그때가 초등학교 3학년 때니까 예, 초등학교 3학년하고 김선아하고 둘이서 막 그 포인트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이제 드라마 내용을 보면 박세로이가 복수 때문에 이 조이서를 사랑한다는 걸 인식을 못 해요. 그리고 그 조이서는 되게 똑똑한 여자로 나오는데 그 박세로의 복수를 도와주기 위해서 옆에서 이제 제갈공명처럼 여러 가지 계략을 짜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갈공명 같은 여자예요. 사실은 그런 사람을 옆에 둘 수 있으면 진짜 세상을 다 가진 것보다 더 큰 위력을 가질 거예요. 정말 그런 똑똑한 여자로 나오는데 근데 박세로이라는 사람이 이제 복수 때문에 내가 이 여자를 사랑하는지 몰랐던 거야. 그래갖고 전체 드라마가 16화인가 그런데 13, 4회까지 그 둘이 사랑하는 장면이 1도 안 나와. 근데 조이서는 계속 좋아하는데 이 박세로이가 철벽을 치는 거지. 그냥 부하 직원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후반부에 드디어 박세로이가 내가 복수 때문에 정신이 없었지만 내가 조이서를 사랑하는 걸 깨닫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건 나 같은 사람은 그냥 나나 정가영 큰딸 보면 그냥 그런갑다. 둘이 사랑하게 되나 뭐 이건데 그때 이제 김선아하고 이제 막 그 정가는 막 이러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거를 여기 이제 소파에서 앉아서 둘이서 감동받는 걸 보니까 되게 재밌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난 뒤에 소파에 앉아 있고 김선아하고 정가는 이제 소파 밑에 이렇게 이불에 둘이 막 누워서 이렇게 보고 이러는 거예요. 이제 어떤 장면이 나왔냐면 드디어 그 전체 드라마에서 드디어 후반부에 그 박세로이하고 그 조이서하고 드디어 손을 잡는 장면, 처음으로 손을 싹 잡는 장면이 나와요. 무슨 말 알겠어요? 이게 막 뽀뽀하는 것도 아니고 막 껴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드디어 박세로이가 조이서의 손을 한번 탁 잡는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때 처음으로 사랑이 확인되는 거지. 그래서 뭐 저 손만 잡고 뭐 하나? 난 이러고 있는데 그때 이제 김선아하고 이제 그 정가은이 가서 막 이러는 거죠. 막 이런다고. 그래서 이게 그 앞에서 둘이서 똑같이 둘이서 막 이러는 거야. 너무 웃긴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냐면 딱 그 장면에서 둘 다 이제 누워가지고 TV를 보고 있으니까 내가 조용히 뒤로 김선아 뒤로 싹 뒤로 가가지고
해가지고 가은이 그 어우 하는 감동을 잡으면서 가은이 손을 싹 잡은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가은이가 TV를 보고 있다 갑자기 너 손을 잡고 갑자기 이러면서 뭐 이러는 거예요. 너 놀래가지고서 딱 보더니 그 아빠 자리에서 아빠 왜 그래 왜 그래 앉아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야 박스를 내고 아빠는 안 되냐 그래서 아빠 손 좀 잡으면 안 돼? 막 그랬더니 막 안돼 그러면서 막 그랬었죠. 네. 얼마나 웃기던지 네. 박수를 내서 보면 좋아해. 네, 하여튼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얼마나 웃겼는지 몰라요. 네, 그게 초등학교 3학년인데 그런 감성이 있나? 여자애라 그런가? 뭐 하여튼 시크릿 주주 이런 거 시크릿 주죠. 네, 좀 하여튼 그랬었다. 네, 자 보자. 웃겨. 자, 연수 문제 2. 어떤 지하수를 조사했나 봐요. 그랬더니 그 지하수가 납도 있을 수 있고 수은도 있을 수 있어서 한번 조사해 본 거죠. 자, 왜냐하면 납, 수은 이거는 사실 사람이 먹었을 때 문제가 돼요, 안 돼요?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옛날에 혹시 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이따이 병. 그게 뭐예요? 미나마도 아파요. 이따이 이게 일본 말인데요. 아프다라는 뜻이에요. 아프다. 네, 그래서 그때 당시 그 환자들이 계속 이따 일본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걸 보도했던 그 미국 기자들이 그 일본 말은 모르고 계속 사람들이 이따 하니까 그래서 병이 이따이 디지즈가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말 알겠어요? 이따이 디지즈가 언제냐면 일본에서 1960년대에 있었던 산업재해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의 어떤 그 대기업이 그 어떤 시골에 공장을 지었는데 거기에 수은을 무단 방류한 거죠. 이제 그거를 그 주변에 물을 먹고 있었던 그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수은 중독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이제 한 마을이 초토화가 된 사건이 있었거든요. 실화입니다, 실화. 예,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보는 그 교과서에도 나올 거예요. 되게 유명한 건데. 그래서 이제 수은 같은 경우 이제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여기 면역 체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이제 사실은 진짜 정말로 큰일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놀라시겠지만 수은 중독으로 죽잖아요. 그럼 시체가 안 썩어요. 잘 안 썩어요, 시체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수은 중독으로 죽으면 미생물도 오질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게 수은 중독으로 죽은 시체는 잘 썩지도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정도로 이 중금속 중독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제 그 그러니까 지하수 같은 걸 조사해서 이런 그 유해 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다음에 납은 혹시 요 얘기 알아요? 로마 제국. 로마 제국 알아요? 네. 왜냐면 옛날에 왜 뭐 검투사 경기도 하고 막 네로 황제도 있고 한 그 나라가 로마 제국이잖아요. 그 로마 제국이 지금 세계 최강대국은 미국이고요. 미국 이전의 세계 최강대국은? 영국. 그럼 미국이나 영국이나 뭐. 로마라고 해야지. 로마 그때 없었어. 예. 그리고 사실은 로마 제국이 있을 때도 로마 제국보다 더 강대국이 있었죠. 바로 중국이죠. 근데 지금 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패권을 갖고 있었던 나라가 사실은 중국이에요. 그리고 그 중국이 가장 두려워했던 적이 우리나라. 그게 바로 우리나라예요. 가장 두려워했던 적이 우리나라예요. 놀랍게도. 왜죠? 왜죠? 원나라 전쟁할 때. 그러니까 사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패권을 갖고 있었던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이제 중국인데 그 중국이 사실은 로마 제국 시기에도 중국에 큰 제국이 있었거든요. 근데 중국의 제국은 저 로마 제국 이런 신경도 쓰지도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일까요? 첫 번째, 지리적으로 좀 이게 중간에 사막이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좀 어렵고 로마하고 중국은.
실크로드를 건너야 되죠. 그리고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훨씬 더 그 중요한 적이라고 생각할까? 예, 왜냐하면 이 한국 쪽의 문화적 생산성이 엄청나게 높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또 참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뭐 하여튼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자 여러분 어떤 하나의 현상은 한 가지로만 해석해야 돼요?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죠. 혹시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당태종이 고구려를 침략한 이유는 그 중국 내 통일을 할 때 만들어졌던 군대를 일부 소모시키기 위해서 뭐 고구려를 침략했다. 이런 얘기가 들어본 적 있어요? 예. 그래서 고구려 점령하면 하는 거고 못하면 자기들이 데리고 있었던 그 고액 연봉자들인 군인들을 처리할 수 있고. 왜냐하면 아니 뭔가 통일 사업을 할 때는 군대가 중요하잖아요. 그럼 그 군인들한테 월급 많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통일하고 나면 눈에 까시니까 그 군인들을 없애려고 당태종이 뭐 예를 들면은 중국을 침략했다. 이런 얘기,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침략했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있잖아요. 100% 틀린 얘기도 아니지만 그게 맞는 얘기일 수가 없어요. 왜냐? 인공위성으로 사진만 찍어보면 알 수 있어요. 인공위성으로. 이게 뭐냐면요. 인공위성으로 사진을 찍으면 있고 여기 이렇게 중국 이렇게 있고 중국 이렇게 있고 요부터는 러시아 있고 여기 차이나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재밌게도 중국은 큰 나라예요, 작은 나라예요? 엄청 큰 나라죠. 엄청 큰 나라인데 이게 인공위성으로 사진만 찍으면 왜 당태종이 우리나라를 침략했는지 명확해요. 아주 명확해요. 근데 역사학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이런 거는 그 자연과학이고 지리학이기 때문에 자연과학적으로 보면 당태종이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건 명백해요. 왜냐? 인공위성으로 사진을 찍으면요. 이래요. 이게 뭘까요? 비옥한다. 예, 정답. 인공위성으로 사진을 찍으면요. 하늘에서 내려다 봤을 때 저 두 지역만 파래요. 중국의 경우는 나머지 지역이 다 뭘까요? 다 사막이에요. 그래서 중국은 러시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예, 사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그 농지가 어느 쪽에 있죠? 바로 우크라이나 쪽에 있어요. 우크라이나. 무슨 말 알겠어요? 그쪽이 엄청난 곡창지대고요. 사실 러시아 전체는 다 얼음밭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 전체에서 생산성 있는 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물론 되게 넓은데 인구도 많기 때문에 이 농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체적인 면적은 작지만 우리나라는 전체가 다 엄청나게 비옥한 땅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전 지구가 멸망해도 가장 마지막에 멸망할 땅이 우리나라예요. 지리적으로 봤을 때. 왜냐하면 이 한반도의 그 지반은 굉장히 탄탄해요. 이게 지리적으로 굉장히 탄탄해서 왜냐하면 그 대한민국의 지반은 화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화강암 위에 이 토양이 있어서 비가 조금만 내려도 물이 빠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 한반도 땅은 물을 굉장히 오랫동안 머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을 굉장히 오랫동안 대량으로 머금기 때문에 한반도 땅은 어떻게 된다? 농사가 아주 쉽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이 그 전 지구 많은 곳 중에 왜 하필 여기에 자리를 잡았느냐라는 거죠. 별로 넓지도 않아 보이는데 바로 생존에 가장 적합한 땅이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선조들이 여기에 뿌리를 내린 거예요. 그걸 중국에서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공위성으로 사진만 딱 봐도 여기에서 침략을 해서
얘들 입장에서는 여기까지 먹어야 이게 진짜 진정한 통일이었던 거예요. 쟤네들한텐. 지리적, 문화적, 과학적으로. 알겠죠? 그러니까 뭐 정치적으로 뭐 이게 당태종이 뭐 군사를 소비하기 위해서 그건 좀 내가 봤을 때는 친일파들이 만들어낸 말인 거라고요. 그런 건. 무슨 말 알겠죠? 예. 하지만 이런 농업 생산성이 높은 나라는 당연히 문화 생산성도 높겠어요, 낮겠어요? 엄청나게 높겠죠. 그리고 또 한국 사람들 싸움 잘해요, 못해요? 모르겠어요. 한국 사람들 싸움 끝내주기 잘합니다. 끝내주기 잘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수없이 많은 공격을 받아도 여기에서 버티고 있었던 거죠. 예. 뭐 여하튼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사실은 전 세계 패권을 가장 오래 가지고 있었던 나라는 중국이고, 그리고 중국이 가장 무서워했던 적은 바로 우리 쪽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인 겁니다. 이때 이 중국이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을 그 반대쪽 서양에서는 누가? 로마 제국이. 무슨 말 알겠죠? 찔찔찔 있었다고. 근데 이 로마 제국은 서양 역사에서는 중요하겠지. 그래서 서양 역사적 측면에서는 로마 제국이 오래오래 가야 할 것 같은데 로마 제국은 갑자기 멸망해요. 왜죠? 로마 제국은 갑자기 멸망해요. 갑자기. 엄청나게 융성했었거든요. 막 그리스도 침략하고 막 오스만 투르크도 침략하고 러시아는 아니고 저기 이집트까지 해서 아프리카 그다음에 지중해 등등 해서 전 유럽을 거의 통일하다시피 한 로마 제국이 놀랍게도 갑자기 멸망해요. 뭐 때문이죠? 어디서 무슨 수족이 와가지고 자, 당연히 저 로마 제국이처럼 큰 제국이 하루아침에 멸망하는 데는 이유가 한 가지만 있겠어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어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납이에요. 납. 자, 납이 왜 이유가 되느냐? 아까 이상 소문이 나가지고. 납이 이렇게 그릇을 만들어 놓으면 광택이 은이랑 똑같아요. 설마 당신들이 나비랑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납만을 가지고 잘 닦아가지고 그릇을 만들면 은그릇이랑 똑같았기 때문에 반짝반짝 예쁘게 보여서 이 로마의 귀족들이 납으로 된 그릇에 식사를 했었어요. 오랫동안. 무슨 말 알겠죠? 근데 이 납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납은 이제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정신착란. 네. 납 중독이 되면 왜 소위 얘기하는 왜 조현병이라고 하는 거 있죠. 조현병, 왜 정신분열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런 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조현병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납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왜 헐벗 보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오, 누가 날 죽이려고 해, 뭐 이런 거.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 이게 주로 로마의 귀족들이잖아. 그러면 귀족은 뭘 가지고 있어?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지. 그럼 여러분, 정치 권력은 조심히 써야 돼, 막 써야 돼? 정치 권력은 막 쓰면 큰일 나. 무슨 말 알겠어요? 권력 있다고 막 휘두르면 자기도 멸망한다고. 그런데 정신병이 생기는 거야. 무슨 말 알겠어요? 두 번째, 납에 중독되면 이런 효과가 있어요. 체력 저하. 몸에서 힘이 쭉쭉 빠져나가요. 그래서 오래 달릴 수도 없고요. 말을 오래 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원래 로마 군대는 그 유럽 최고의 군대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저 귀족들의 체력이 빠지면서 군대 지휘하기가 힘들었겠죠. 그래서 용병들을 쓰면서 게르만족들이 로마 제국으로 들어올 만한 여력을 만들어준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게르만족이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가 들어오게 허용한 거예요. 왜? 힘이 없어서요. 무슨 말 알겠죠? 세 번째, 이게 또 아주 심각한 건데, 여러분,
사람의 체력이 떨어지면 뭐도 어려울 거야. 체력에 힘이 없어. 그럼 이게 뭐냐면 이게 애가 안 생겨요. 여러분 뭐 애가 생긴다 안 생긴다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무흐한 표정들을 짓고 있을 수는 있으나 잘 생각해봐요. 정치 권력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는 이 임신이 된다는 건 중요한 문제예요, 안 중요한 문제예요? 억수로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애가 생겨야 그 정치 권력이 유지되고서 이게 전달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로마 귀족들이 통째로 불임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통째로 불임이야. 그럼 이건 단순한 문제야, 이게 생존의 문제야. 어마어마한 생존의 문제가 된 거지. 그러면서 이게 쌓이다 그 뭐냐면 르네상스 시대에 들어오기 딱 그 전에 탁 터지면서 순식간에 나라가 폭삭 망해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 말고도 뭐 국가 내 비리, 뭐 여러 가지 정치 문제 등등등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다각도의 문제 중 하나가 바로 납. 알겠죠? 그러니까 저 지하수 팠는데 거기 납 들어있다. 중요한 문제예요? 안 중요한 문제예요? 뭐 억수로 중요한 문제라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수는 무슨 병? 이따의 병. 그 다음에 납은 뭐? 로마 제국 이야기를 기억하라.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지하수를 이 사람이 조사를 했나 봐. 그래갖고 납이 얼마나 있는지 수은이 얼마나 있는지 지하수 A에 대해서 B에 대해서 이렇게 측정을 했나 보지. 알겠죠? 자, 수질 기준이라고 하는데 여기서의 수질 기준은 이 수질 기준을 만족하면 통과된다는 얘기야, 안 통과된다는 얘기야? 수질이 통과가 되는, 허용이 되는 기준이 바로 요거. 납은 이거 이하, 수는 요거 이하.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실제 측정을 했던 지하수 A의 납의 농도, 지하수 A의 수은의 농도. 요걸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말이죠. 그러면 자 봅시다. 여기에 불검출. 이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불검출. 이건 오케이. 이건 됐고. 통과되는 거고. 나머지 것들이 문제잖아. 그럼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계산을 좀 해보자 이런 말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1. 지하수 A의 자, 납을 원소기호 뭐로 쓰죠? PB. 수는 HG. 그래서 지하수 A의 납 농도. 자,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0.005mg/L라고 돼 있죠. 그러면 0.005 mg/1L 란 말인 거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 말의 뜻은 뭐냐면 1L라고 하는 게 바로 지하수 부피에 대한 저기에 있는 납의 질량. 이게 0.005mg/L라는 거 아니겠어?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얘를 자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문제에 지하수의 밀도가 1g/ml라고 돼 있어. 맞죠? 그러면 1L를 뭐로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야. 바로 1kg 지하수 질량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지. 무슨 말 알겠죠? 밀도가 1g/ml면 다른 말로는 1리터가 1kg이라는 뜻이거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얘를 계산하는 거야. 자, 어떻게 계산해? 그램은 똑같지. 맞아? 그램 똑같잖아. 약분하는 거야. 그럼 그 다음 0.005
한 다음 자 여기 M 뭐라고 있지? 밀리라고 있지. 밀리를 숫자로 바꾸면 뭐야? 10의 마이너스 3승이고 자 1 곱하기 한 다음에 K 뭐라고 있지? 킬로라고 있지. 킬로의 의미는 10의 3승.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때 얘는 어떻게 쓸 수 있겠어? 0.00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되겠지. 찾았어요? 0.005 한 다음에 여기에 있는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다른 말로 뭐야? 이게 바로 ppm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이게 ppm이라고. 알겠죠? 알겠죠? 오케이. 됐죠? 됐죠?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있는 0.005mg/L 이게 다른 말로 뭐다? 0.005 ppm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뭐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의 경우는 지금의 경우라는 게 무슨 경우를 얘기하는 걸까요? 지금의 경우라는 게. 뭘 보고 내가 지금의 경우라고 하는 걸까? 지한수 A 아직 안 됐다. 지금의 경우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여기서의 지금이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하수의 밀도를 1g/ml라고 할 때는 바로 뭐다? 1mg/L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1ppm이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 알겠어요? 지금 문제의 1mg/L는 밀도가 1g/ml잖아요. 그 조건에서는 바로 1ppm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다른 mg/L, 다른 mg/L도 바로 다 뭐로 바꿀 수 있어? ppm으로 다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요 말 대신에 다 ppm인 거야. 요 말 대신에 다 ppm인 거야.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지하수 A 납이 0.01 ppm 이하 있어야 되는데 이하 있죠? 그럼 얘는 적합해요, 부적합해요? 오케이. 지하수 B. 자, 수은. 자, 먹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 다음, 이거 먹으면 되면 안 되겠어요? 껄쩍지근한 거죠. 무슨 말 알겠어요? 껄쩍지근한 거죠. 어쨌건 지하수 B는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허용돼야 안 돼요? 얘는 이제 기각되는 거죠. 얘는 안 돼. 먹으면 뒤져. 알겠죠? 네. 먹으면 뒤져. 자,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을 보면 기억 A에서 납 농도는 수질 기준을 초과하였다. 맞아요? 초과가 아니고 통과한 거죠. 기억 틀렸고요. 뭐 디귿이 바로 나오네요. 디귿. B는 먹는 물로 적합하지 않다. 맞아요? 먹으면 안 되죠. 그 다음 니은 B에서 수은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7승몰이다. 맞아요? 자, B에서 수은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7승몰이다. 이건 어떻게 해주면 돼요? 그 순 원자량 가지고 모를 수 있어요. 대단한데? 민경, 왜 이렇게 대단하죠? 자, 보자. 자, 여기 줄게요. 준다잉. 자, 거기 선택지 니은. B에서 수은 농도. 자, B의 수은 농도가 바로 0.02 mg 수은에 그 다음에 1리터
지하수인 것이죠. 맞나요? 그럼 이때 얘를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 수은의 원자량이 얼마라고 되어 있죠? 200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얘를 몰 질량으로 바꾸면 뒤에 단위를 뭘 붙이면 돼요? 그램 퍼 몰을 붙여주시면 되죠. 그럼 이때 쟤를 어떻게 쓸 수 있느냐? 바로 0.02 밀리그램 나누기 200 그램 퍼 몰. 됐죠? 그러면 얘를 계산을 해주시면 이만큼의 수인 것이죠. 1리터 지하수에 대해서. 자, 그러면 위를 계산하면 뭐가 나올 거냐면 자, 바로 여기서 그램이 약분되고 무슨 단위만 남냐면 밀리몰만 남죠. 맞아요? 그럼 밀리의 의미는 뭐죠? 10의 마이너스 3승이잖아. 그러면 여기에 100이 있고 0.01이 있으니까 얘를 위쪽으로 올리면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1리터 지하수에 대해서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몰의 수은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그래서 이 10의 3승이니까 넣고 계산해주면 이 정도 값이 나오겠네요. 맞죠? 맞죠? 그래서 이때 이 위쪽이 뭐다? 바로 용질의 몰수가 되고 아래쪽이 뭡니까? 지하수가 1리터 있다는 게 바로 용액의 부피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몰 퍼 리터를 나눠주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몰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얘는 얘하고 얘를 바꿔준 단위다. 니은 그렇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됐다. 지금 몇 시죠? 12시 반. 몇 시라고요? 12시 반이요. 진짜로요? 야, 수고하십시다. 수업 끝 아니에요? 수업 끝이야. 야, 끝나네요. 진짜 10시 반에 끝나요? 예. 1시간이었어요. 예, 선생님 즐거운 수업이 수업이 너무 길어서 네. 시작하는 이유로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선생님 어? 설날 즐겁게 보내시라고. 고마워요. 여러분 메리설 안녕. 그럼 됐다. 아 오케이 됐다. 오케이 됐다. 됐다.